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거리의 제곱합, 삼각형의 모양 판단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젠 새로운 개념 내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쭉쭉 문제 풀 건데, 내분점 관련해서는 공식이 되게 쉬우니까 자, 기본적인 상황 자체만 인지하고 공식을 써야 할 때와 공식을 써야 하지 않을 때를 또 잘 구별해줘야 하는 상황이겠다. 자, 그래서 내분점이 뭐냐라고 하기 전에 일단 선분 혹은 직선에 대한 성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직선이란 거는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무한하게 양옆으로 펼쳐나가는 건데, 자, 근데 엄청 옛날에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점선면을 맨 처음 배우면서 직선, 반직선, 선분을 배우면서도 자, 우린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반직선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반직선이 있어. 자, 그러면 출발점이 중요하고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이게 뭐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A부터 B까지 방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유향 성분이라고 얘기할 것인데, 유향 성분이 있다. 자,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라고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자, 유향 성분이 왜 중요하냐? 선분 AB와 선분 BA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제부터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하나의 수직선을 예시로 들어줄게. 그러면 이해가 확 될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어. A를 한번 여기에 이쯤에 잡아보자. A랑 B랑 이쯤에 잡아봤어. A의 점의 좌표를, 이거 수직선이야. A의 점의 좌표를 3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B의 점의 좌표를 한번 마이너스 2 정도로 잡아볼게. 자, 그러면 쌤은 지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A, B를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몇 대 몇으로 가르는 점이 하나가 있대. 그걸 몇 대 몇? 한번 4대 1 정도로 가르는 점이 있대. 그 안쪽에서 이거를 왔다 갔다 시키는 점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 이거를 지금 한번 점 C라고 한번 잡아볼게. 한번. 자, 점 C를 기준으로 A 대 B가 4대 1로 나누는데, 그럼 4대 1로 이런 느낌으로 여기 점 C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걸 안쪽에서 분해한다고 내분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쌤은 선분이나 뭐 저런 직선에 관련해서는 유향선분, 즉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쌤이 지금 뭐 했어?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BA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야? B야. B로부터 4대 1 이렇게 나눠 갔겠지. 자, 그러면 4대 1이란 건 비율이니까 이렇게 실제값은 아닌 동그라미 혹은 실제값이 아닌 네모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줄 수 있겠다 이거지. 절대로 실제값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러면 내분점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줄 건데, 증명을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런 상황 자체를 한번 미지수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미지수로. 자, 미지수로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저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될 거고, 자, 두 점을 한번 A랑 두 점을 한번 B라고 잡아봤어. 자, A의 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A라고 잡고 얘를 한번 B라고 잡아보자. 그냥.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B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다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위치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대 여기는 M 대 N으로 나눠본대. 자, 그러면 여기의 점을 한번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러면 X부터 A까지 거리, 즉 X 빼기 A와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으로 간다라는 증명을 시작해보는 거야. 자, B부터 X까지, 자, B 빼기 X는 몇 대 몇으로 가더라? 얘는 지금 M 대 N으로 가더라.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자,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쫙 때려줘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M 곱하기 B 빼기 X가 N 곱하기 X 빼기 A 이렇게 나오는 1차 방정식이 완성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입맛대로 좀 왔다 갔다 시켜줄 건데, X는 X끼리 AM, AB, BM은 한번 쫙 좌변으로 넘겨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MB 플러스 NA의 값은 우변엔 뭐만 남냐? X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M 플러스 N에 대한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등장을 할 것이고,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게 뭐야? x야. x의 값이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 나눠주자. x의 값은 m 플러스 n분의, 자, 뭐라고? m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na로 나올 것이다 이거지. 이게 뭐야? 선분의 내분점 공식이야. 자, 어떨 때 다시 점 A의 좌표가 A고 점 B의 좌표가 B고 그걸 N 대 N으로 나눌 때 내분점의 좌표, 내분점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n 플러스 n분의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솔직히 외우긴 좀 껄끄러운데 봐봐. 이렇게 외우는 걸 한번 쌤은 얘기를 해줘 볼게. 자, 점 A의 좌표가 A고 점 B의 좌표가 B라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어. 근데 얘를 몇 대 몇? n 대 n으로 한번 내분시켜 보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럴 때부터 우리 뭘 하자? 이렇게 한번 외워봐. m과 n을 일단 분모 분자에다가 일단 써놔봐. 일단 써놔. 자,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자, A, B를 내분시키는 거니까, 자, A가 먼저 B가 두 번째지? 그럼 두 번째 온 거를 여기에 써주고 첫 번째 온 거를 뒤에다 써주고 플러스로 연결시켜주면 끝이다. 일단 mn 써놓고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곱해주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거야.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선분의 내분점 공식은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 자, A, B를 4대1로 내분시키는 점이 어디 있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4랑 1, 그 다음에 4랑 1 일단 해봐. 자,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뒤에 거부터 마이너스 2 곱해주고 앞에 거 마이너스 3 곱해주자. 자, 더해봐봐. 그럼 몇이 나오냐? 5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 자, 즉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BA의 길이를 4대1로, 이번엔 방향이 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4 플러스 1분의 일단 4랑 1 써놔. 자, 이번엔 뒤에 있는 게 A지? 그럼 4 곱하기 3 먼저 해주고 플러스로 어차피 묶이는 거 알고 있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몇이 나오냐? 2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공식에 의존하는 순간 당연히 문제의 풀이가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자, 비율에 관련해서 잘 써야 된다는 거 쌤이 되게 많이 강조해줬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자, 봐봐.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A, B의 길이가 전체 몇이야? 일단은 5라는 거 알 수 있지? 전체 길이가 5야. 그런데 그걸 1대4 혹은 4대1로 내분시킨대. 자, 뭐야 이거? 실제값 4칸, 1칸이라는 거지. 쌤이 아까 강조했었던 건 뭐야? 저게 실제값이 아닌 비율로 간다. 비율이니까 실제값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꼭 인지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뭐야? 얘가 실제로 한 칸과 네 칸을 움직여서 3으로부터 네 칸이 왼쪽으로 간 여기에 몇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꼭 항상 우리는 공식을 써서 풀어야지 무조건 공식이다 여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비율을 써줄 수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거 예시를 한두 개만 더 들어줄 건데, 자, 우리는 사실 이렇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분을 나타내 준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어떻겠어? 대부분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고 정 원하면 너네들이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점 두 개만 줘볼게 쌤이 이제. 자, 두 점이 있어. A가 3이라는 점이고 B가 몇이라는 점? 마이너스 7 정도로 한번 가볼게. 그런데 이 선분 AB를 몇 대면 한번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얘를 구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뭘 구했어? 공식 알고 있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뭐부터 하자? 2 플러스 3 2, 3 일단 해놓고 뒤에 점 B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7 플러스 3 곱하기 3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4에서 9를 빼주면 마이너스 14에서 9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자, 두 번째 비율 관계를 너무 잘 쓰면 좋겠어. 왜? A, B의 길이가 우리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 10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걸 2대3으로 내분한데, 자, 근데 더해서 몇이야? 10이야. 자, 그럼 뭐야? 2대3 더하면 뭐야? 5야. 그럼 실제값이 몇이라는 거야? 4랑 6으로 진짜로 4칸, 6칸 움직인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4칸, 6칸 움직이니까 A, B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든지 출발해도 상관이 없어. A에서 4칸만큼 왼쪽으로 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고, 자, 혹은 B로부터 3칸, 3의 비율이니까 6칸만큼 오른쪽 칸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내분점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자, 근데 지금은 쌤이 뭘 한 거야? 1차원 상에서만 얘기했겠지. 1차원 상에서만. 자, 그런데 2차원 상에서 이거 굳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증명을 안 해도 어떻게 증명될 거란 믿음이 있어. 1차원 2번 때리면 끝난다는 거 믿음이 있겠지. 왜? 자, 일단 해볼게. 좀 귀찮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 돼. 한 번은. 자, 점 A와 점 B 이런 느낌으로 한번 존재를 한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A의 위치를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여보자. 자, 그러면 선분 A, B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을 한번 내분점을 여기라고 한번 대충 그려볼게. 자, 그러면 M 대 N의 비율을 가지고 있대.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우리 구하고 싶은 건데 비율이 몇이라고? M 대 N이라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해? X의 좌표와 Y 좌표가 필요한 거야. 그럼 뭐 하고 싶어? 점 A와 점 B에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보고 싶어. 어디에? X축과 Y축에. 이렇게 한번 내려봐봐. 자, 그러면 여기가 A랑 C로 나올 것이고, 여기는 뭐야? E랑 D로 나오겠다. 자, 그럼 뭐야?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도형 닮음에서 우리 되게 중요한 거 배웠거든. 뭘 배웠지? 이런 상황에서 수선의 발을 쫙쫙쫙 내려주면 얘랑 지금 평행한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 M 대 N의 길이 비율은 여기 대 여기 M 대 N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도형이 많이 중요한 거야. 중학교 도형이 너무 중요하니까 일단은 꼭 빈틈없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X좌표는 그럼 A랑 C의 지금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공식 쓰자. 어떻게? M과 N 그냥 써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방향은 이렇게 갔으니까 A에서 B로 갔으니까 M, N 써놓고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Y좌표도 당연하게 그냥 X 한번 Y 한번 쭉쭉쭉쭉 때려주면 되는 거거든, 상황 자체가.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좌표로 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콤마 플러스를 빼먹었네. N 플러스 N분의, 자, 뭐라고? M 곱하기 뒤에 거 D 플러스 N 곱하기 앞에 거 B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잘 해주면 되겠다. 내분점 공식은 이렇게 끝이 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공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항상 이게 비율이 너무 쉽게 주어져 있으면 공식을 쓰는 것보다 비율 관계 빨리 이용해서 툭툭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어주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내분점에 관련한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중심에 관련해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게 뭐냐?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정도 배웠어. 하지만 2개가 또 있긴 해. 수심과 방심이라고. 방심은 3학년 2학기 때 뭐 약간 삼각비 이후의 단원, 원과 내접하는 성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 만한 게 남아있긴 한데, 자, 사실 교육과정에서 3개밖에 없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리해 줄 테니까. 자, 일단 무게중심이 뭐였어? 무게중심 자체는 어떻게 나왔어?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무슨 선에? 중선의 교점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자, 이건 일단 체크가 되어 있을 거야. 중선이 뭐야? 자, 꼭지점에서 그냥 그 반대되는 대변에 중점까지 이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중선은 당연히 삼각형에서는 3개밖에 없을 거야. 왜? 꼭지점이 3개밖에 없거든.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몇 대면? 무조건 2대 1만 잘 기억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자, 그럼 이거 무게중심 성질을 이용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거든. 자, 봐봐. 삼각형 하나를 대충 그려봐. 여기를 A랑 여기를 B랑
여기를 한번 C라고 잡아볼게. 자, 그럼 여기를 A, B, 여기를 B, C, 여기를 D, E, F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걸 어디로 잡고 싶냐? A에서 중선 한번 그어볼게. 그러면 여기 대충 한번 쭉 그어봐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똑같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사실 여기의 중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성분 BC의 1대1 무슨 점?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중점은 자, 두 점 좌표에 뭘 내면 되겠다? 평균을 내면 되겠다 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자, 2분의 C 플러스 F까지 왔어. 자,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라고?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조금 더 빠르게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어떻게 몇 대 몇? 2대 1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그럼 무게중심 뭐라 적었어? G라고 한번 잡았지? 자, 그럼 G의 좌표는 뭐야? 선분 AM의 몇 대 몇 내분점? 2대 1 내분점. 자, 그러면 G의 좌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2대 1 내분점이니까 일단 2 플러스 1 때려주고 3분의, 자, A에서 M으로 가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게 이거야. 자, 2 곱하기 이거지. 이 전체잖아. 그럼 2 곱하기 이거니까 분자만 남겠네. 자, 그러면 B 플러스 2 플러스 A만 남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뒤에 것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분의 C 플러스 F 플러스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이게 뭐야? 자, 다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제부터 내분점에 관련한 시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 세 점 좌표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 세 점의 평균을 때려서 구할 수 있겠더라가 이제부터 쌤의 주장이다. 자, 다시 무게중심은 뭘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 중점 구하고, 중점과 한 대각 사이에 이 꼭지점 사이에 2대1 내분점 쭉쭉 이용해주면 세 점 좌표의 평균이 나오겠다 이거지. 자, 다시 뭐라고? 세 점 좌표의 X 성분끼리의 평균, Y 성분끼리의 평균. 자, 뭐가 떠올라? 자, 뭐가 떠올라야 돼? 자, 다시 쌤이 아까 문제 12번을 이걸 얘기한 다음에 다시 푼다라고 얘기했거든? 문제 12번 한번 다시 봐볼래? 자, 문제 12번 다시 보니까 어때? 좀 느껴지는 게 있나 이제? 자, 우리 아까 뭐라 풀었지? 이 유형 뭐였어? 축의 방정식의 평균만 구해주면 문제를 너무 쉽게 풀렸지.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자, 다시 솔루션 1 아까처럼 다시 풀어볼게. P의 점 좌표를 X, Y라고 잡고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한번 쪼개서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X 제곱 빼기 플러스 X 빼기 2 이것만 쓸게. X 성분만 쓸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거 뭐였어? 이때 우리 뭐 하기로 했었지?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축의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뭐였어? 1 나왔었지. 자,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써볼게 한번. 어떻게 풀어서 써보냐? 3분의 0 플러스 2 플러스 1로 와봐. 자, 뭐야? 0 플러스 2 플러스 1 어디에서 보여? 0과 2와 1이 이렇게 나오네. 자, 사실은 이게 뭐였어? 자, 이거는 이 문제 한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세 점이 나와 있어. 세 점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건 뭐냐? 이 문제 위에다 적어놓으면 좋은 게 무게중심이다. 뭐가? 점P가. 자, 세 점으로 향하는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그 점P가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이제? 왜? 점 G의 좌표는 이거 세 점의 평균, X 성분끼리의 평균, Y 성분끼리의 평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부터 다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만약에 세 점이라면 세 점이 아닌 이상에는 다른 문제집들을 보니까 세 점만 얘기하거든? 자, 이거를 한 번에 통합해서 얘기하는 건 뭐야? 일단 무조건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은 뭐다? 축의 방정식의 평균인데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게 세 점이야.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세 점만 조금 특이하게 취급을 하거든? 왜? 우리는 이미 애초에 축의 방정식의 평균이라는 본질을 알고 있어. 그 본질에서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 나오는 것 뿐이지 얘도 어차피 뭐야? 우리 쌤이 얘기했던 축의 방정식의 평균에서 그냥 조금 하나만 더 이름 붙인 것 뿐이니까 다시 뭐라고? 세 점이 나와 있을 때는 뭐야? 무게중심만 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뭐야? 무게중심은 쟤네들끼리 합해서 3 때린 1, 그럼 몇이 나오는 거야? 4, 3, 마이너스 1 더해줘서 3으로 나눈 2가 훨씬 더 빠르게 나오는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12번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봤고, 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준 게 첫 번째 풀이도 그냥 추계 방정식 이용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한 풀이다 이거지. 그래서 3점 나왔을 때는 그냥 무게중심 생각하고 빨리빨리 풀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17번 내분점 관련해서 문제 쭉쭉쭉 풀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거야. 풀어봐. 자, 일단 17번에서는 공식으로 한번 쭉쭉쭉 풀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풀고 싶은지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먼저 17번에서 A, B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랑 Q가 있는데 P는 A에 가까운 거, Q는 B에 가까운 거래. 자, 그러면 이런 거 대충 한번 그려봐도 돼? 어떻게? 그냥 A랑 B 이렇게 한번 잡아봐. 그러면 A가 대충 여기 있겠고 B랑 대충 이쯤에 있겠지. 근데 이걸 3등분하는데 이렇게 한번 때려주면은 여기에서 점 P가 여기 있겠고 점 Q가 여기 있는 상황이네. 자, 그러면 이거 상황이 뭐야? 아, 점 Q는 A, B를 1대 몇? 1대 2 무슨 점? 내분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 점 Q는 어떻게 한다? 점 Q는 B를 기준으로 선분 BA를 똑같이 1대 2 내분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공식 이용할 거야. 공식이 생각보다 좀 까먹기 쉬우니까 여러 번 써봐요. 진짜 여러 번 쓰고 아, 나는 이거 공식 아무리 써도 안 까먹을 자신 있다. 아무리 안 써도 안 까먹을 자신 있다. 그러면 뭐 공식을 막 그렇게 좀 배제하고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처음은 무조건 공식 계속 해보는 거야. 자, 뭐라고? 점 P는 몇 대 몇? 선분 A, B를 1대2 내분하는 점이야. 자, 그럼 분 뭐는 1 플러스 2, 1, 2 그냥 1, 2 빨리 썸차 이렇게 그럼 플러스로 붙여놓고 뒤에 있는 것부터 곱하기 4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콤마 y좌표도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어떻게 한다? 뒤에 거 앞에 거 1, 2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몇이야? 2 곱하기 7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결과적으로 몇이 나오냐? P의 좌표는 3분의 4랑 마이너스 4 해준 빵 나오겠고 Q의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4 그러면 3분의 12 나오니까 0,4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Q까지 한번 해볼게. Q도 한번 해보면 Q는 B, A를 1대2 내분하는 거니까 혹은 A, B를 2대1 내분한다 해도 상관이 없거든. 자, 그러면 그냥 A, B를 2대1 내분한다 하잖아 이것도. 자, 그럼 Q의 좌표도 2대1 내분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A, B가 기준이야. A, B가 기준이니까 A, B 기준 뒤에 있는 게 4. 자, 4 플러스 1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해주고 콤마. 자, 그러면 2 플러스 1분의 뒤에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앞에 거 2 곱하기 1 곱하기 7 나오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몇이 나오냐? Q의 점 좌표는 3분의 8에서 2를 빼준 6 나오니까 3분의 6, 즉 2가 나올 것이고 y좌표는 뭐가 나온다? 3분의 마이너스 4, 7 더해주면 3 나오니까 2,1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두 점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벌써 귀찮긴 해. 솔직히 귀찮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2,7, 4,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뭘 구하자? 어차피 X는 X끼리, Y는 Y끼리 끼리끼리 놀아야 돼 이거 어차피.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2대1, 1대2 그냥 쭉쭉 때려주면 되거든. 자, 그럼 봐봐라. 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직각을 그리긴 해. 직각을. 어떻게? 왜? 여기의 길이가 몇이야? X 성분 길이는 6이 나오고 Y 성분 길이는 몇이 나와? 9가 나와. 아,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뭐만 중요해? 길이만 중요해.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잘 봐봐. 점 P의 좌표는 6을 3등분 때리니까 두 칸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A로부터 두 칸 가니까 아, 뭐야? 0이네. 0, 그러면 아래로 3칸 내려가니까 3칸 내려간 0,4 나올 거라고.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굳이 공식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거겠지.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공식을 쓰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점 Q는 어떻게 돼? 똑같이 여기에서 그냥 뭐 똑같이 한 번씩 더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A에서 두 칸 갔어. 그럼 얘도 똑같이 두 칸 가겠지. 자, A로부터 3칸 내려갔어. 똑같이 3칸 내려가겠지. 끝이라고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거니까 굳이 공식을 써서 풀 이유는 없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18번.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점 P랑 점 Q를 4등분점이니까
다등분점 중에서 A에 가까운 거, B에 가까운 거 그 말인 즉슨 선분 A, B를 전피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전피는 몇 대 몇? 1대 3으로 내분하고 얘는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쭉쭉 풀어주면 봐봐. 어차피 X의 성분의 차이는 델타 X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냥 얘는 6, 델타 Y는 몇이야? 델타 Y는 12가 나오겠다. 12. 그러면 12 정도로 나오니까 자 그럼 분수가 나오긴 하는데 13이다. 13. 쏘리. 자 그러면 얘는 16, 12 나오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맞춰지겠다. 왜? 더해서 4인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4배씩 때려줘. 4배씩. 그러면 더해서 4니까 먼저 X 성분을 구하기 위해선 잘 봐봐. 굳이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하지 말고 한 방에 하자. 한 방에. 자 전피의 좌표부터 한번 쭉 가볼게. 전피의 좌표는 자 A랑 B에서 X 성분끼리 1대 3. 그런데 델타 X는 몇이었어? 16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4칸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마이너스 3으로부터 4칸만큼 움직여봐. 1 나오겠지. 자, 그 다음 Y는 얼만큼 차이 났어? 12만큼 내려갔어야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지금 여기 델타 값이 합한 게 4니까 요번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3칸씩 내려가겠다. 소리. 그래서 1,-1 이렇게 등장하겠고 P의 점좌표는 다시 1,-1 나왔어. 그 다음 Q의 점좌표 구해주면 똑같이 구해주면 돼. Q의 점좌표는 어떻게 나오냐? 3대 1이니까 이거 12칸만큼 움직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12를 더해주면 9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럼 다시 3대 1로 움직였으니까 얘에서 얘까지 4분의 3만큼의 비율, 즉 얘의 4분의 3 몇이야? 9만큼의 비율이야. 9만큼 비율을 빼주자고.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자, 9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해주면 9,-7 나오고 P의 좌표는 1,-1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상관이 없을 거야. 최대한 이렇게 암산으로 해주는 게 생각보다 좋을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뭐 공식 써서 해보든 아니면 저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한번 해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19번. 19번은 얘는 미지수가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자, 그러면 해보자. 자, B/1 내분점이 요거래. 자, 그럼 여기에서 B/1 내분점 한번 써볼게. B 플러스 1분의 뭘로 간다? 뒤에 거 마이너스 B 플러스 7, 어떻게 간다? B 플러스 1분의 2B 플러스 A가 간다. 근데 그게 이거래.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4래.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얘기를 해줄게. X 좌표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럼 일단 음수 곱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B 플러스 1분의 분자의 음수 취하니까 이게 B-7이 5분의 1로 간다 이거 아니겠어? 자, 여기에서 팁이 하나가 있는데 팁. 분수 비율을 잘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이를 계산하는 거거든. 차이? 야, 자, 이거 여기 차이 몇이야? 4야, 4. 여기 차이 몇이야? 8이야. 그럼 이 차이를 맞춰주면 사실은 똑같은 분수라는 의미거든? 분수 내용 자체가? 그럼 이거 몇으로 맞춰주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몇이야? 10분의 2가 나오니까 얘랑 똑같은 A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그럼 B가 몇이란 거야? B에다가 실제로 몇을 넣으면 B에다가 9를 넣으면 10분의 2가 실제로 나오는 걸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분수 비율 판단할 때 분모 분자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진짜 실제로 유리수면 상관이 없어.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면 너무 땡큐. 유리수여도 솔직히 할만해. 그래서 이런 차이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팁으로 알아두면 좋고 자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 몇으로 간다? 10분의 18 플러스 A로 간다. 자 그럼 얘는 몇이야? 얘랑 얘 차이. 자 얘는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8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10분의 8이 10분의 18 플러스 A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하는 게 뭐야?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0, B는 9 나와서 따라서 A 플러스 B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19번은 이렇게 끝이 날 거야. 필기해서 잘 필기하고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이렇게 분수 비율 판단이 수학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되고 그냥 많이 도움될 거야. 이 분수 비율 판단 꼭 한번 기억해 두고 그 다음 20번 보자. 20번. 자
20번 보면 여기 두 점 좌표가 나와 있어. 근데 A, B 대 B, C가 2대1로 가는 케이스를 구하라는 거야. 왜? 문제 보니까 C의 점 좌표가 하나 이상 나올 거야. 그지? 두 개 이상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모두 구하라고 했을 거고. 그럼 잘 생각을 해봐라. A, B를 한번 이렇게 대충 그려봐. 얘가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네, 이게. B를 먼저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B를 이렇게 잡고, 자, B가 여기 있을 거야. B가 마이너스 2,5고, A의 좌표는 3,1이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케이스가 어떻게 나뉘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점 C의 좌표가 이 A, B 안에 있는 경우 케이스 하나, 그리고 점 C의 좌표가 A, B를 이은 직선 바깥쪽에, 이 선분 A, B 바깥쪽에 있는 경우 하나. 그래서 그 두 개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맨 처음으로 안에 있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안에 있으면 A, B랑 B, C가 2대 된대. 그러면 어디야? 중간이네. 왜? 봐봐. 1대1로 내분한다라고 쳐봐. 그러면 전체의 비율은 몇이야? 2야. 그럼 A, B 비율 2잖아. B, C의 비율 몇이야? 1이야. 중점이네. 그럼 C의 맨 처음 뭐야? C는 평균 때리면 된다 그랬어. 이때 2분의 1,5랑 1 더하기 6의 평균 3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두 번째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봐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 자, 그러면 2대1 비율을 만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의 비율이고 여기가 2의 비율이면은 A, B 대 B, C가 2대1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주면 좋냐? 상황은 되게 많은데 이렇게 판단해도 돼. 선분 A, C의 2대1 내분점. 여기를 A, B로 잡고 우리 여기 점 좌표 하니까 2대1 내분점 해줘도 좋아. 좋은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갖고 자, 마이너스 2,5 A는 3,1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2의 비율과 1의 비율을 각각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 자, 직각삼각형을 한번 쭉 그려보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 닮음 이용해서 쭉쭉 가주면 되니까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다. 자,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얼만큼 움직였어? 5만큼 움직였어. 그게 2의 비율이니까 여기는 몇이다? 2분의 5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y값의 차이는 1에서 5까지 4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절반 때린 여기의 비율은 몇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여기부터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를. 여기부터 여기가 1의 비율이니까 2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자, B를 기준으로, B의 좌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마이너스 2분의 9, 위로 2칸만큼 7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점의 좌표 2분의 1,3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9,7 이렇게 총 두 개가 나오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대표제 6번 이렇게 6번 유형 끝냈고 7번, 8번하고 이제 끝내주면 되겠다. 자, 유형 7번, 8번은 그냥 쭉쭉 계산해주면 빨리빨리 풀리는 문제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풀어볼게. 자, 21번 같은 경우는 선분 A, B 순서 중요하다 그랬어. A에서 B로 가는 상황을 T대 1-T로 내분한다. 그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T에 관련해서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해주면 돼. 자, 점 P의 좌표는 어차피 얘 더하기 얘니까 분모 1로 가는 거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빨리 해줄게. 자, 2T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T 콤마 이거 똑같이 해주면 마이너스 9T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요거를 곱해줘. 요게 1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해주자. 자, 이거 정리해주면 P의 좌표는 6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T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3, 4분면 위의 점이다. 그럼 얘랑 얘가 모두 어때야 돼? 3, 4분면 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음수와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주면 범위가 나올 거야. 합쳐줄게. 합쳐주게 되면 어떤 범위가 나오냐? T는 어디부터 뭐보다 크냐? 10분의 1보단 크고 3분의 2보단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네. 만약에 이거에서 이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게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범위를 좁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은 10분의 1보단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첫 번째 나올 거야. 자, 끝. 두 번째 22번 문제 똑같은 문제야. 야, 그러면 점 P라고 한번 잡아볼게. 점 P의 좌표는 자, 둘이 더해서 1 나온 거 배려가 좋지. 자, 배려되어 있는 거 보이니까 이거 그대로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6 빼기 6t 플러스 7t, 안에다 쓸게 1-t, 10 빼기 10t, 마이너스 3t. 소리 콤마. 자, 이렇게 해서 t의 좌표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t 플러스 6, 10 마이너스 13t가 나와서, 자, 그래서 이거 범위를 계산해주면 t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3분의 10보단 작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해가지고 이거 둘이 더하면 큰일 나. 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범위야. 그러니까 0보다 크고 t가 13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알파와 베타를 더해준 값은 자연스럽게 13분의 10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만 주의해주면 되는 거야. 괜히 저런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해주고. 자, 23번 뭐야? 23번. 자, 요번에는 좀 배려심이 좀 없네. 없어.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지 뭐. 그 내분점 똑같이 P로 잡아. 자, 똑같이 1 플러스 K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K, 1 플러스 K 분의, 자, 크로스해서 계속 곱해. 마이너스 1 플러스 9K 플러스 9K가 어디 위에 있다? 이 점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을 해줘 볼게. 대입을 해줘서 어차피 1 플러스 K로 양변 곱하는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 방에 원큐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9K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 플러스 5에다가 1 플러스 K를 곱해준 게 보여야 돼. 그럼 플러스 5 플러스 5K. 자, 이거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K, 3K는 2가 나오게 될 거야. 따라서 K의 값은 3분의 2가 나오겠다. 계산은 잘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 실수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잘만 해봐. 자, 23번 이렇게 했고, 24번 여기에서 점 A가 조금 오타나 있어서 A가 이거 교재에서는 4,A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4,A로 나와야 돼. 미안해. 이거 24번에 점 A를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다시 문제 풀어봐봐. 만약에 4,A로 해가지고 했으면 좀 이상한 루트가 나왔을 거거든. 마이너스 1 플러스 모식이 나왔을 것 같아. 아마 이거 4,A로 잡고 나서 했으면은 근해 공식 이용해서 둘 다 음수로밖에 안 나오는 A 값이 나왔을 거거든. 뭐 그렇게 풀었으면 맞았을 건데 이렇게 한번 다시 풀어보자. 자, 양수 A를 구하는 거야 어차피. 자, 해볼게. A 대 1 내분점 하던 대로 쭉쭉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점 A의 좌표, 점 P로 잡아볼게. 점 P의 좌표 A 플러스 1분의 크로스해서 2A제곱. 이 차방정수 나오겠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1분의, 자, 똑같이 마이너스 15A 플러스 A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14A로 간 게 확인이 됐네. 자, 근데 이게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2배 곱해준 게 똑같아야 돼? 어차피 분모 사라진 거 보여야 돼. 분자에다 2배 곱해서 똑같아진다. 즉 4a제곱 마이너스 8이 x좌표의 2배야. 마이너스 14a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2로 나눠주고 2a제곱 플러스 7a가 a에서 8 빼준 게 0으로 가야 되고, 자, 이거 이거 4를 안 나왔네. 2로 안 나왔네. 4는 0 돼야 되고 1, 2, 4, 마이너스 1 오니까 따라서 양수 A의 값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양수 A니까 이렇게 한번 붙여주면 되겠고, 뭐 따라서 A는 2분의 1 왜냐면 A는 양수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좋다 이거지. 자, 24번도 이렇게 끝났고 이제 마지막 유형만 풀고 이번 수업은 이제 끝이 난다. 자, 무게중심 마지막 네 문제 풀고 끝이 날 건데 25, 26은 빨리 풀 수 있고 27번은 하나 정도만 얘기하고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25번 자체는 뭐야? 여기에서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뭘로 간다? 세 점의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봐봐라. 무게중심이 나와 있어. 무게중심이 나와 있으면 무게중심을 알면 자연스럽게 뭘 알아? 세 점의 뭘 알 수 있다? 평균을 알 수 있다. 평균을 알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무게중심 알면 세점 평균 알고 세점 평균 알면 무게중심 알고 뭐 하나쯤 없어져도 왔다 갔다 시켜주면서 쭉쭉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C의 점좌표가 뭐가 돼야지 평균이 1,1 나오냐 이거야. 자, 그러면 세 점좌표 더해서 3 나와야 되는 거 보이지? X의 좌표가. 그럼 2에서 6 더하면 8이고 8에서 뭐 더해서 3 갈 수 있어? 마이너스 5겠지. 그 다음에 5에서 마이너스 1 해봐 4야. 4에서 뭘 더하면 3이 돼? 평균이 마이너스 1이야. 끝이야. 자, 25번은 너무 쉽게 풀리겠다. 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26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네. 왜? 우리 알고 있는 건 뭐 있어? 아, 세 점의 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자, 그러면 0이래, 0. 아, 세 점의 좌표가 더했더니 빵 나와야 되네. 자, 그래서 A 플러스 X 좌표끼리 합이야. 13 하면 당연히 빵 나온다. A는 마이너스 13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13인 거 알고 있어, A 값이.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6에서 5 더해 마이너스 21, B 마이너스 21이 이번에는 3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야. 왜? Y 좌표가 1이거든, 무게중심에. 그럼 B의 값은 자연스럽게 24 나와서 A랑 B의 합은 자연스럽게 11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26번은 11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26번 자체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25, 26은 무게중심을 알면 세 점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알 수 있다. 반대로도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27, 28 생각보다 쉬우니까. 자, 이거 27번이 겉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 겉보기 등급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잘 봐봐. 당연한 소리를 써놓은 거거든, 당연한 소리. 자,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G야, G.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야? ABC의 점좌표거든? 자, 느낌상 어때? 느낌상. 이게 뭐였으면 좋겠어, 이게.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사실은 삼각형 ABC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대충 그려봐. A, B, C. 자, 이거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이거 A, B, B, C, C, A 계속해서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A, B, B, C, C, A 이런 느낌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가거나 방향이 일정해야 돼. 그리고 그 비율도 일정해야 돼. 왜 그러냐? 여기 2대1 똑같이 여기도 2대1 똑같이 여기도 2대1 가봐. 그러면 여기 점 P, Q, R이라고 잡아볼래? 한번? 그러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거거든? 어쩔 수밖에 없어. 당연히 원래 무게중심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 점 A, B, C로 이거 A, B, B, C, E, F 잡고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해서 이거 안에서 또 똑같이 평균 구하면 애초에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왜? 비율이 일정하잖아. 비율이 2대1로.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와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느껴지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런 유형 27번에서 뭐만 판단해주면 되냐? 방향 판단해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부터 판단해주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뭐가? 지금 1,1이라는 점의 좌표가. 자, 그럼 우리 하던 대로 무게중심 알면 세 점의 평균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2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6이 3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B의 값이 자연스럽게 B는 7 나올 것이고 A 값도 자연스럽게 구해주면 4가 나올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인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거야. 자, 27번은 생각보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2대1 내분점 된다면 이 비율은 상관없어. 똑같기만 하면 돼 계속. 그러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사실은 그 바깥쪽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겠더라.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28번. 자, 이거는 이것도 문제 오타가 있어서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야. 이 Y좌표가 1로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자, 무게중심의 점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했었어? 한 중선과 한 꼭지점을 이렇게 2대1 내분점 한다. 그거 이용했지 않았어? 자,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구한 건 뭐야? 선분 BC의 중점 좌표야. 굳이 안 그릴게. 굳이 안 그리고 생각 한번 해봐. 굳이 안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잘 봐.
BC의 중점 좌표와 뭐에? 점 A의 몇 대면 내분점? 얘랑 얘 몇 대면 2대 1 내분점이 뭘로 가는 거야? 무게중심으로 가는 상황 아니었어? 그치? 자, 그럼 봐봐. A에서 G까지의 변화량 체크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거기에서 G까지 G 몇 콤마 몇? 2, 3까지 2대 1로 가버렸어. 2대 1.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만큼 증가하는 시점이야? 2만큼 증가하는 시점이거든? 2대 1 비율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건 뭐야? 점 중점의 좌표야. BC 선분의 중점의 좌표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의 비율만큼만 가주면 돼? 1의 비율만 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비율 찾아서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이게 무슨 의미냐? X 성분끼리 봐봐. 마이너스 6에서 2까지 몇만큼 증가했을까? 몇만큼? 플러스 8만큼 증가했어. 이게 몇의 비율이라고? 2의 비율이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만큼 증가해야 돼? 저거의 절반인 4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점 M의 X좌표는 6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굳이 공식에 의존하지 말자. 자, 두 번째. Y좌표도 똑같이 가볼게.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몇의 비율만큼, 아니 실제로 몇만큼 증가했대? 얘는 지금 4만큼 증가했어. 자, 근데 이게 몇의 비율이다? 2의 비율이다? 그럼 Y좌표의 여기는 절반 때린 2만큼 증가한 5로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점 BC의 중점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6,5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까지 얼추 끝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쭉쭉 나가보면 되겠다.